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머스크와 비백의 미국 정부 효율성 사무국의 즉 머스크의 도지의 개혁안 전문에 대해 개괄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머스크는 대선 전부터 자주 정부 지출에 대한 대폭 삭감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선에서의 공화당 승리와 함께 유관 민간 부서가 설립되면서 이 계획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안 전문은 굉장히 깁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개혁안을 중점적인 것들을 요약해 확실히 어떤 것들을 개혁하게 될지에 대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머스크와 비백은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우리는 외부 자원봉사자입니다. 연방 공무원이나 직원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정부의 조언과 상담만 제공할 뿐 직접적인 업무 실행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지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즉 정부 비용 절감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머스크다운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의 파워로 개혁을 어느 정도 진행시키면서도 자신이 크게 다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도 있겠고요. 이어서 도지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의 개혁을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권한을 초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고, 둘째는 행정관리를 줄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그럼 아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스크의 도지는 개혁을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뜻인즉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 양원 허락이 필요 없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면 국회 상하 양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하원에서는 과반수로 통과될 수 있겠지만 상원 같은 경우는 60표가 되어야만 민주당 방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법률적 조치를 통한 개혁을 하려면 기본상 반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머스크는 현재 정부 행정부서의 많은 규정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들은 정부 부처가 권한을 초과해 만들어진 규제들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스크는 2024년에 진행되고 연방법원에 의해 승소된 두 가지 안례들을 들어가면서 광범위한 기존 연방정부 규정들이 국회가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월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정부기관은 법규를 제정할 수 없고 이는 울트라 바이어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연방정부가 이와 같은 법규가 있다고 해도 연방법원은 그러한 규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것이 도지의 법적 근거입니다. 이는 현재 굉장히 강력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야말로 머스크다운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는 도지는 정부 기관의 법률 전문가와 협력할 것이고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연방 정부 규정을 판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법규를 보면 이미 너무 많아 광기의 수준에까지 치달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법규들을 전부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미국의 IRS 세법 같은 경우 수백만 페이지가 됩니다. 어느 변호사가 그 수백만 페이지의 문서를 전부 읽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기억은 고사하고 그 뜻을 전부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머스크다운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아닌 AI와 함께 이 수백만 내지 수천만 장의 법규를 읽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재의 법규와 모순되는 조항들을 끄집어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조치를 통해 즉시 연방정부가 스스로 지어내고 승인한 규정들은 검토하고 바로 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연방정부 규정들은 개인과 기업에 대해 여러 면으로 규제하는 것들일 테고요. 물론 이는 정부 규제 정책들이지 의회의 입법안들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머스크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규제들을 폐지하고 나서 다음 기 대통령이 다시 재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와 같은 법규들이 완전히 폐지되고 나면 미래의 대통령이 단순히 서명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근거는 미국에는 판례법이 있습니다. 즉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선 쉽게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번에 개혁을 통해 폐지하는 이유가 연방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스스로 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만약 차기 대통령이 이러한 소위 법규들을 복원하려고 시도하면 정부는 법적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가 사사로이 세운 법규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머스크가 착수하는 정부개혁은 정부의 과거의 잘못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정부의 권한 확대를 예방하는 작용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규모 정부 인원에 대한 해고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 이와 같은 규제들이 나오면서 이 규제들을 감독하기 위해 많은 조직들이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규제들이 폐지됨과 동시에 많은 실업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개혁이 시작되면 각 정부 부서에 필요한 최소의 직원 수만 남긴 채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해고됩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입니다. 해고된 직원들이 민간 부문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직업훈련 기회를 줄 것이고 동시에 2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도지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법은 공무원을 보호하고 대통령이나 누구든 연방 공무원을 쉽게 해고할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사사로이 해고할 수 없다는 뜻은 정치적 박해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가 아닌 보편적인 것이라면 대통령은 해고할 권한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밀집돼 있는 연방기관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주문할 권한도 있다. 가히 충격받을 만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미국인들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밀집된 워싱턴 DC 지역을 늪지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로비단체들이 동시에 집거해 있고요. 로비단체들로선 일처리가 편리하니깐요. 또 뿐만 아니라 연방 공무원들은 적어도 주 5일 사무실에 나와 근무하고 더 이상 재택근무는 안 된다고 요구합니다. 재택근무 폐지 이 조건 하나만으로도 연방 공무원들 대규모 사퇴 물결이 일 것입니다. 여기서 부가로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공무원 제도는 한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되어야 하고 또한 급도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은 많은 직종이 공무원 시험 없이 단지 미국 국영기관에서 일하면 공무원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체국 집배원도 공무원이고 지하철 노동자도 공무원이고 버스기사도 공무원입니다. 이어서 도지는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에 존재하는 아주 큰 문제는 지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FBI 부국장이 사용하는 사무용 책상 하나의 가격이 7만 불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처럼 많은 돈을 사무상 한 장에 쓰라고 허락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의회가 이런 종류의 지출을 승인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가 이와 같은 지출을 승인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현재 의회가 승인하지 않고 정부가 자체로 사용하고 있는 지출이 매년 5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조달 절차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위에 7만 달러의 책상 한 장을 샀다고 하는데 구입 출처가 어딘지 없습니다. 5천 달러를 7만에 팔고 6만 5천 이익을 올렸을 수도 있을 테죠. 국방부 같은 경우는 7년 연속 재무감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간 8천억 넘는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도지는 의료보험이며 예산 등으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도지는 이처럼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대통령의 행정권을 활용하여 직원을 해고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직업훈련이며 퇴직금 등 탈출구를 제공하며 정부의 자금 조달을 규제하는 것 등등 업무가 포함될 것입니다. AI를 사용하여 수천만 페이지에 달하는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정부가 자체 권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은 폐지해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챗 GPT의 발명이 머스크가 이와 같은 일에 사용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셔요.